(2026년 3월 8일) 이정훈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DIME를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Diplomatic Intelligence라고 하는 게 낫겠죠. Information이라고도 합니다. 정보. 그 다음에 M은 Military, 그 다음에 Economic. 외교적으로 압박을 하고, 정보적으로 압박을 하고, 군사적으로 때리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미국의 DIME,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도 핵이 있는 북한을 상대할 때 DIME를 가동해야 되고,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북한을 때릴 것인지 대화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퍼주기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는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그 전에 설명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3월 4일일 겁니다. 인도양에서 이란 호위함, 데나함이 미국 공격 원잠에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라는 보도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 함정이 도대체 왜 걸프에 있으면은, 걸프만에 있었으면 이란 근처인데 왜 인도양에서 맞았지? 미국을 치러 가다가 걸렸나? 궁금해 하실 텐데, 요거부터 풀면서 DIME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가 2년마다, 짝수년도마다 밀란이라고 하는 해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2년, 24년, 26년에도 했고요. 우리나라도 2024년에 광주함을 비롯한 우리도 배를 보낸 적이 있고, 26년 이번에는 보냈나요? 참가시켰네요. 한국 해군의 강감찬 함도 인도에 가서 이 밀란 훈련에 참여를 한 걸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가 2년마다 하는 건데, 이때 관함식을 한대요. 우리나라도 해군 관함식 했었죠. 관함식을 하고 난 다음에 밀란이라는 연습을 하는데,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꽤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것 같아요. 2월 15, 15일 동시 개최를 했고, 18일 대통령 주관으로 함대 사열 관함식을 했고, 밀란 개막은 19일, 해상훈련은 20일, 25일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강감찬 함이 참가한 걸로 되어 있네요. 한 몇십 개국이 참여하는 모양이에요, 늘. 미국도 참여했습니다. 미국은 함정을 보내지 않고 P8, 우리도 P3C 초계기가 있는데 그거 신형이 P8인데 P8 초계기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관함식에는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참석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함정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란이 데나라고 하는 호위함을 보냈고, 또 보급함, 군수 지원함을 보냈습니다. 부쉐르라고 읽어야 되나요? BOOSHEHR. 두 척을 보낸 걸로 보입니다. 그 미국도, 한국도, 이란도 했던 이 밀란 행사가 끝나고, 연습이 끝나고, 흩어져서 이란 배가 돌아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2월 25일, 6일까지 했다 그랬죠. 그리고 미국이 28일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들은 어떤 위치가 될까요? 군함이기 때문에 바로 전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배가 인도 밑에 스리랑카라는 데 있죠. 스리랑카 영해가 아닌 영해 바깥을 지나다가 미국 공격 원잠이 이 호위함을 격침시켰고, 그 충격에 놀란 이 보급함, 군수 지원함은 스리랑카로 들어가서 일단은 스리랑카 측에 이제 그 승조원들을 내리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신해 있는 거죠. 근데 이 배가 이란 해군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면은, 이란 해군이 별로 대단치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10,000톤에 육박하는 이지스 구축함이 몇 척이 있고, 일반 구축함 5,000톤짜리도 여러 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위함, 그 다음에 초계함이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한 2,000톤짜리 호위함으로 보시면 돼요. 한국 해군에 비하면 중하 정도 함정이죠. 근데 이란에서는 이번에 격침된 데나함이 가장 좋은 함정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무지급이라 해야 되나? MOUDG, 무지급의 이 데나함 등 이제 하나, 둘, 셋, 넷, 5척인가 있는 걸로 있는데 대표 함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척을 잃었어요. 나머지 큰 배들은 아주 오래됐고, 그 다음에 작은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해군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력을 잃은 거고, 이 군수 지원함은 미국이 일부러 안 때린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사실관계를 해놓고, 야, 그래도 인도에서 하는 국제행사에 같이 참여해놓고 돌아가는 이란 군함을 격침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격침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거 왜 러일 전쟁 때죠? 제 기억이 맞나요? 인천에 러시아 함대가 와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공격을 하니까 이 함정은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빠져나가면 바로 일본한테 걸리니까 그 당시에 그 러시아에서는 그 배를 자침시켰죠. 침몰시켰어요. 왜냐하면 뺏기면은 일본 해군이 써버리니까. 그래서 딱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디에 가 있던 그 나라 함정은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랑할랑하게 오다가 격침을 당했느냐. 그래서 뭐 왜 이렇게 국제행사 참여했다가 왜 이러냐 비난은 의미가 없다. 그걸 정리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북한 함정이 어디 나가 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때리는 함정이 아니라서 이렇게 봐준다. 이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고 거꾸로 북한은 천안함을 2010년에 그때는 뭐 서로 싸우는 상태도 아니었는데 그냥 쏴버렸습니다. 근데 우린 찍소리도 못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그때가 제가 천안함 정착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명박식 보수는 왜 실패했나. 그때 우리가 북한을 때렸어야 됩니다. 핵이 무서워 못 때렸는데 그게 바보짓이에요. 그 다음에 DIME를 설명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압박을 네 분야로 합니다. 디플로매틱, 외교적으로, 정보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보게 되면 이란에 지금 컴퓨터망이 다 다운되도록 엄청난 정보전을 하고 디도스 공격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이란은 지금 뭐 이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된 아마 지금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인터넷 뱅킹 하시죠? 근데 제가 만나는 부자들은 인터넷 뱅킹 안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다운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이란이 그런 게 지금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밀리터리로서 이번에 대나 함정을 때린 거죠. 근데 군사 지원함은 일부러 안 때린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외교적으로는 이란의 핵을 다 제거하라, 없애라 요구해요. 안 받으면 계속 DIME로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숱한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랑 대결로 갈 때 처음부터 막 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압력을 놓고 경제적으로 압력을 놓고 그다음에 옛날엔 팔로틱스도 했는데 팔로틱스가 너무 예민하니까 인포메이션 정보로 바꿔서 정보적으로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군사적으로 압력. 군사로 넣어서도 목적을 이룰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또 군사 뺐다가 외교로 하다가 또 4개를 다 넣었다가 3개를 넣었다 다양하게 넣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또 아니다라고 빼고 하는 거는 이거 디플로매틱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적성 국가를 다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 군이 세계랑 여러 나라를 다 미국 군뿐만 아니라 정보기관, 미 외교부가 다 하다 보니까 하나로는 안 돼. 군사적 압력, 외교적 압력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DIME를 이걸로 하면 다 밀다가 하나로 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이북을 상대하는 것도 우리가 DIME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북한하고 대화하고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자기는 통수권자도 아닌데 9.19 합의 선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는 DIME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본하고 다툼이 있을 때 밀리터리까지 동원하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일본하고 할 때 보게 되면 그렇게 뭐 경제적 제재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성국가를 다룰 때 미국은 DIME를 하면서 D도 어느 정도 강도로 하느냐, 초강경 요구를 하느냐, 중간 단계를 하느냐. 그러면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게이지먼트, 개입 전략입니다. 그러다 안 되면 군사적으로 팡 때리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완전 점령도 하고 점령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뭐 미국이 지금 이번에 하면서 미군이 피해를 입은 거는 쿠웨이트에서 미사일 맞았고 6명 숨진 거 하고 제가 알기로는 F-15 2대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가 하면은 쿠웨이트 공군에서 F-18이 공대공 미사일 쏴서 격추했다고 돼 있는데 그 일종의 5인 사격이죠. 근데 그 F-18 조종사는 원래 미 해군 출신이래요. 해군 함재기 하다가 뭐 거기서 제대하고 재취업으로 쿠웨이트에 했는데 쿠웨이트 군에 있으면서 쐈는데 미 공군의 F-15 2대를 격추시켰습니다. 조종사는 다 탈출했어요. 그럼 5인 사격 제외하고는 거의 피해가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란이 이제 걸프 6개국을 공격하다가 걸프 6개국들이 이제 압박을 넣기 시작하면 이란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잘 안 건들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란도 미국의 DIME를 받아갖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버텨보는 거예요. 근데 국내의 의견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도 걸프 6개국 건들면 득볼 게 없다.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때리고 이게 모순적인 건데 이거 이란이 통제가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미국은 뭘 하는가 하면은 지금 미국의 모든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AI가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 있는지는 정보로 알고 있고 그걸 따다다닥 때립니다. 그러면 이게 위성이나 공군기들이 들어가서 촬영을 또 해옵니다. 파괴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쫙 들어오면 옛날에는 우리 정보사령부의 판독관들이 뭐 필름 보고 막 보고 파괴됐어, 안 됐어 이렇게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AI가 촥 하면 몇 분이면 나와요. 그럼 파괴 안 됐어. 다시 재차 공격. 그 다음에 쭉 하다 보면 뭐가 하나 부서졌는데 뽀가 나왔어. 이렇게 해서 AI가 판단을 하니까 지금 이 전투에 투입한 미 공군기들은 200대 정도밖에 안 돼요. 200대라면 80대가 한 개 비행단이니까 한 3개 비행단이 채 안 되는 아주 적은 비행단으로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AI를 돌리기 때문에 이 대나 함정 잡을까 말까도 옛날에 정보관들이 막 뭐 계산하고 국제법 계산할 텐데 국제법 이거 뭐고 다 집어넣어서 컴퓨터로 돌리면 쫘라락 나오잖아요. 빠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속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4주 내지 6주를 더 한다라고 하는 것도 AI에서 나온 판단 근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자꾸 뭐 추파를 던지는데 북한이 과거 했던 거를 쭉 데이터를 뽑아갖고 AI에 집어넣잖아요. 그 전쟁 징후 목록 이런 거 다 미군들이 한 거 우리가 아는 게 있다고 돌리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러면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요. 가령 미군 같은 경우는 북한이 도발을 할 건가 안 할까를 과학적으로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대가 어디로 이동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수로 쭉 계산돼갖고 정치학에도 컵댓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저 나라와 이 나라가 싸울 것이냐 확률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그 부분 좀 제 서툴긴 한데 전쟁도 이 북한이 우리를 때릴 거냐 말 것이냐 쫙 하게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됐네. 옛날에 이제 요런 게 됐다. 이 목록 중에서 50개가 됐으면 전쟁하는 거니까 우리 대비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얘네 AI를 쫙 돌리면 얘네들이 70% 이상 했으니까 분명히 때립니다 하면 선제 공격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를 지금 트럼프도 그걸 참고해서 쿠르드족을 지지하니 많이 발언을 했다 말았다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합참 또 연합사에서 이거 하거든요. 이거를 들어야 돼요. 이거 안 듣고 지금 마음대로 숙군을 하고 군대를 쑥대만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적행위입니다. 즉 과학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DIME를 쫙 체계화해서 우리 통일부 장관이 지 맘대로 떠드는 게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하는 역할을 정해줘야 돼. 네 맘대로 떠드는 게 아니요. DIME로 정해야 돼.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은 뭐 돈 빌려준 거 차관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지원하지 말고 이런 걸 해야지. 군사적으로 때리지 말 건지 또는 정보전을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됩니다. 제가 거듭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한테 정쟁 분석, 교원 분석단 보내서 연구하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을 계속 이렇게 대화하자고 잘 달래갖고 안 돼요. 이란도 안 되잖아요, 미국이. 북한도 이란 못하는데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헛것입니다. 반대로 네타냐후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를 잘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자기 개인적인 취향 가지고 대북관계, 대중국관계 하지 말고 우리도 DIME 시스템을 돌리고 그 과학을 토대로 판단을 하라. 바로 미국은 그런 것 때문에 인도에 관함식 갔다가 같이 연습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대나함정 잡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북한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거 국정원하고 우리 합참하고 제대로만 돌리면 북한 금방 잡을 수 있어요. DIME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